여러분 이거 안 보고 왔으면 서운할 뻔했습니다. 자, 컨셉은 이렇게 디자인이 되었어요. 감성. 이거는 기존의 구형 코란도였죠. 지금 보시는 이 코란도는 이제 컨셉입니다. 그 컨셉에 맞게 앞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컨셉을 자꾸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KR10. 자, 디자인 컨셉 좋고요. 측면 한번 볼게요. 멀짱 각도. 자, KG 모빌리티의 KR10은요, 일단 가격 정보도 궁금하실 것이고 예측된 가격 정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실게요. 자, 이 모습은요 2023년도 작년이죠. 3월 달에 제가 모빌리티 쇼에 가서 방문했을 때 어떤 렌더링 작품이죠. 완성 제품이 아니라 이 스타일에서 이제 계속 거듭이 나는 것이고요. 지금 모니터에 보시면은 이렇게 옛날 구형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 아이덴티티 그리고 시그니처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승화시킬 계획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잠시 멈춰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반은 렌더링 상태, 반은 완성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추측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백밀러 같은 경우는 토레스랑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할 것 같은 추측이 듭니다. 그리고 휀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굴곡적인 이미지가 이 벨트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쉽게 우리 남성분들 그리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허리 벨트 차잖아요. 그 벨트 라인이 자동차에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이 치켜 올라가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바지를 치켜 올렸다는 느낌도 이해하기도 되겠지만 사실 벨트 라인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차량이 웅장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옛날 과거로 들어갈수록 벨트 라인이 좀 낮은 것도 있습니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타일 같은 경우도 벨트 라인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로 인해서 디자인적인 측면이 시각적인 측면이 좀 위로 보여지기 때문에 약간 오픈된 형태, 좀 광활한 느낌을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KR10, KR10도 이 코란도도요, 이름이 정말 많죠. 이건 프로젝트명이고 이거는 최종 이름이 될 겁니다. 벨트 라인이 비교적 올라가 있는 측면이 되겠고, 지금 보시면 도어가 여기는 갈림선이 없지만 반대쪽에서는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추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드 스텝은 디펜더 스타일이고 휠도 약간 오버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안개등 위치도 보시고 전반적인 느낌을 보시면 토레스 느낌이 좀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레스에서 종속되는 이미지가 계속 이어진다 생각이 됩니다. 관계자분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눴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열띤 촬영도 보시는 현장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캐릭터 영상미를 보시면 바로 이 구도가 코란도의 과거의 이미지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보시는 느낌이 확연하게 이거는 코란도가 다시 부활을 했구나, 소비자의 다양한 말들을 듣고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보면은 전면에 그릴 이 느낌은 지프 스타일에 좀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란도도 이미 예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누가 먼저고 누가 우위를 가릴 수가 없는 상태의 현 시점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릴 바로 여기 빨간색 포인트 있죠. 이 견인 골이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것도 토레스하고 공존된 플랫폼 느낌을 가져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파워돔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손잡이 느낌을 연상시킨 벌판, 디펜더 같은 경우는 발판이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손잡이로 토레스랑 동일한 느낌을 보여주고, 상부에 루프렉에 여기 조명 2개의 라이트가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살릴지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상용화 되면은 그 범위는 부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거를 상용화 되면은 좀 말도 좀 많을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화물차가 아닌 이상 조명을 다양한 등화류들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약속된 어떤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인 게 있죠. 자, 이거는 제가 편집하기 이전의 영상이기 때문에 좀 많이 흔들리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벨트 라인이 높아졌는데 손잡이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낮아졌죠. 고로 유리창은 작아지고 철판이라고 그러죠. 판대를 쓸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본 가격대로는 아마 얘가 알루미늄으로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판 좀 많이 쓸 것 같고 철판이 좀 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손잡이가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손잡이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탑승의 높이로 기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거를 유추해 봤을 때 차량이 전반적으로 약간 와일드하게 표현되기 위해서 디자인이 이렇게 됐다라는 걸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A 필러 상당히 얇고요. 그러니까 디자인상 느낌 말이죠. B 필러 그리고 C,
D필러는 도톰하게 처리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랜드로버죠. 디펜더의 어떤 느낌을 많이 표현하려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시킨 것 같아요. 디펜더 같은 경우는 제가 운용을 하고 있지만 저는 110 모델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D필러 쪽에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하지만 위가 넓어요. 그래서 탑쌓기를 많이 하면 짐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친구도 동일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깊이적인 측면은 좀 작을 것 같고, 이쯤에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뒤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추측을 해보실 텐데, 제가 봤을 땐 이 모델은 전기 모델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연기관도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전면과 측면 디자인 상당히 수려하고 1열의 그 도어에 비해서 2열은 약간 작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굴곡 따라서 그렇게 보여진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진입각과 이탈각이라고 하죠. 상당히 작고 그 범퍼 길이가 짧고, 그리고 타이어의 폭이 전륜과 후륜의 타이어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오프로드 성향을 그대로 생각하고 반영한 차량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량 현대 기아에서 나온 차량들 동급 대비 뭐 앞으로 어떤 것들이 비교의 저울질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아의 모하비만 해도 견줄만한 어떤 대상이 되겠지만, 오히려 더 진입각과 이탈각이 훨씬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 성향에서는 더 이득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모하비가 은근 긴 것도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그거는 개인적인 디자인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이어는 렉스턴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T볼레드 적용이 됐지만 말이죠. 펜더 가니쉬라고 그러죠. 그런 범위가 이제 범퍼 이쪽으로 떨어졌는데, 디자인 전체적인 측면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인상 깊기도 합니다. 카메라 흔들림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측면으로 드디어 왔습니다. 어때요? 스페어 타이어는 존재하지 않네요. 스페어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들은 사실 전통 오프로드, 완전 지프, 사륜구동의 오리지널 DNA를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현대자동차 산타페가 새로 나왔잖아요. 작년에 말이죠. 근데 뒤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고려한 디자인으로 작업을 하다가 스페어 타이어를 빼고 출고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밋밋하죠. 그래서 그런 면모를 KG 모빌리티에서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느낌을 표현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제 전기 충전기 및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하는 범위도 있죠. 그래서 그건 좀 아쉽긴 하지만 이 느낌을 우리가 안고 바라볼 수가 있고, 잠깐 멈춰 볼게요. 거의 후면의 스타일은요, 디스커버리 4 느낌이 납니다. 디스커버리 5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디스커버리 4 이전 모델의 느낌이 좀 나기 때문에 아마 사다리 달고 스페어 타이어 느낌이 있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었어야 돼요, 사실 현대자동차가. 근데 어느 순간에 뭔가 부재가 된 느낌 들고, 최종적으로 출고되기 전에 여러 가지 뭐 금속적인 측면도 그렇고 다양한 부품적인 측면을 조율하다 보니까 그런 면모가 좀 아쉬워서, 아직까지도 현재 산타페 디자인이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리고 약간 불 쪽이 좀 강한 것도 사실이죠. 어쨌든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 타이어를 보니까 올 터레인, 올 시즌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사계절을 탈 수 있는 그런 타이어고, 완전 오프로드 타이어는 아니지만, 스노우 타이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출고가 된다면 일단 차량 가격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정보를 보면요, 그 역사적인 과정은 그렇습니다. 이 KG 모빌리티에서 작년 3월달, 2024년도 3월달에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KR10을 공개를 했고, 이 프로토타입을 유지를 하면서 2024년도 바로 올해 하반기에 출시를 한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예정되는 말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뭐 생산 과정에서 아무래도 현대기아를 따라갈 수 없을 만한 그런 범위가 되는 거니까 좀 늦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거의 뭐 렌더링된 이미지가 그대로 나가서 진행이 돼서 출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토레스가 2022년도 5월에, 재작년 5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EVX가 작년 9월 달에 출시가 돼서 과정상으로 본다면은 2024년도 하반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의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KG 모빌리티가 상당히 약속도 잘 지키고요. 제품 성능도 좋아졌고, 일부 뭐 모든 제품들이 만족감은 다 100% 할 수는 없겠지만 약간 품질적인 측면은 호불호가 갈리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지켜봤을 때는 큰 고장 없이 잘 타시는 범위도 있었습니다. 옛날 무쏘 생각나네요. 제가 무쏘 602 EL인가 탔는데 저희 아버님이 불러주셨었어요. 트랜스미션에서 기아봉이 따라락 흔들리는 현상. 그거는 아주 옛날 얘기고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 어쨌든 토레스 J100에 대한 어떤 범위 내에서 지금 많이 노력을 했고, KR10은 기존의 코란도를 모토로 삼아서 2024년도에 정말 대혁명의 하반기를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대가 되네요. 자, 그래서 가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레스 출고가가 2,700에서 3,200만 원대. 물론 EVX 전기는 더 비쌉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내연기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기가 나오겠죠. 전기는 더 비쌉니다. 하지만 내연기관으로 추측을 해본다면은 기본적으로 3천만 원 중반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상된 가격입니다. 3천만 원 중반대에서 4천만 원 초반대로 5천만 원 넘지 않은 걸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기로 나오게 되면은 EVX 말고 뭘로 표현할까요? 어쨌든 프로젝트명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6천만 원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경쟁 차종으로는 현대의 투싼 그리고 기아의 스포티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쌍용 코란도 재탄생의 이 KR10 몹시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의 코란도의 진취적인 기사와 KG 모빌리티의 발전을 계속 응원을 하면서 기다려보고 싶은 마음을 한번 전달을 해드려 봅니다. 자, 올해 많은 것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몹시 기다려지는 차량이에요. 사실 저는 전통 오프로드 사륜구동차를 많이 좋아합니다. 아예 세단이면 세단, 아예 오프로드면 오프로드 뭐 이런 것을 좀 확연하게 좋아하는 성격이기도 하기 때문에 코란도 몹시도 기다려집니다. 지금부터 막 많은 동호회 분들이 카페 만들고 미리 시작을 하실 텐데 이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정보는요, 이렇게 유튜버 저를 비롯해 갖고 실질적으로 다녀서 담당자 만나보고 본사랑 얘기를 해보고 그런 정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격 정보 아까 들으신 거 참고하시면서 총알 모으셨다가 나중에 팡 쏘시면서 도전해 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새해 복 다시 한번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차 정보 있으면 제공할게요. 감사합니다.